우울증,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죽고 싶을 때. 오늘은 특별히 우울증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우울증 타령이냐라고 하실 테지만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를 다루고자 하는 채널명답게 좀 더 새로운 미스테리를 찾다. 감히 지식일도 없는 의학까지 넘보게 되었다. 물론 우울증이라는 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점을 미스테리라 여기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영상을 만들며 나 자신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기에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하여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다. 우울증, 즉 우울장애라고도 말하는 우울증은 이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15%, 특히 여자에서는 25% 정도에 이르며 우울장애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이며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적인 약함의 표현이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 발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우울증은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다른 한 명도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한다. 따라서 주요 우울증 발병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명확하나 유전적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우울증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자살 사고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10에서 15%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행한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자신의 기분 문제에 대해 호소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삶에 대한 에너지 상실을 호소하는데 과업을 끝까지 마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업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를 느끼고 새로운 과업을 실행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의 5분의 4 정도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는데 특히 아침까지 충분히 잠을 못 이루고 일찍 깨거나 밤사이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인다. 많은 환자가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를 보이는데 일부 환자는 식욕이 증가하고 수면이 길어지는 비전형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 증상도 90% 정도에서 보이는 흔한 증상이다. 성욕 저하 등의 성적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절반 정도의 환자가 하루 동안 증상의 정도 변화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에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증상도 상당수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우울증 환자는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내과적 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울증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신체 증상이 지속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우울장애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니 그 원인을 3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우울증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생화학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최신의 뇌 영상 기기를 이용한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의 뇌에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원인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신경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울증 발생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몬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앞서 일란성 쌍둥이의 예를 든 것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고 한다. 다만 일부 연구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삶에 있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경제적 문제, 그리고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나마 다행히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정신적인 치료 접근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전기경련 요법과 광선치료 등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RTMS 치료가 효과가 있음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항우울제 개발에 뚜렷한 진전이 있어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약물에 비해 부작용은 적으며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들이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따라 SSRI, NDRI, SNRI 등 다양한 계열의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고 임상 현장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효능이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나타나므로 최소 46주 정도는 복용을 해보아야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용량을 늘리거나 약물 교체 등으로 인하여 호전 시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치료적 신뢰 관계 하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좋아진 후 약물 유지 요법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 요법이 권장된다. 도적처럼 찾아와 죽음으로 내모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딱히 없으나 스트레스 조절, 위기의 시간의 교우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되기 전 초기 증상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재발 예방에 있어서도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당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안타까운 질환이기도 한 우울증.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바바방가는 예언에서 먼 훗날 사람은 죽지 않게 된다고 결코 질병으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인즉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병으로 죽는 일은 없다는 예언을 했던 기억이 났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행여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쾌차와 더불어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